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굳이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눈물 흘릴 준비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무려 2400년 전에 나온 위대한 이야기의 레시피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정말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일상에서는 어떻게든 슬픔이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스크린 앞에만 앉으면 일부러 주인공의 불행에 빠져들고 싶어 하니까요. 이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심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야외 극장에서 상연되던 비극부터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슬픈 이야기는 항상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역설적인 즐거움의 비밀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즉 모방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문학이야말로 우리 삶을 모방하는 가장 정교한 예술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비극이라는 장르가 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나 뒤흔드는지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오래되고 딱딱한 이론서가 절대 아닙니다. 뭐랄까, 관객의 마음을 제대로 쥐고 흔드는 그런 완벽한 비극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비법서, 궁극의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비극의 정의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 비극은 그냥 슬픈 일을 보여주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관객의 마음속에 정말 안 됐다 하는 연민과 저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마지막에는 이 감정들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해소시키는 것, 바로 그게 비극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그는 비극을 만드는데 이렇게 6가지 재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대사, 음악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거의 압도적으로 강조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건들이 어떻게 엮이고 전개되는지, 즉 이야기의 뼈대인 플롯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핵심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이야기의 중심인 주인공부터 시작해보죠. 과연 어떤 사람이 위대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 주인공이랑 비극 주인공은 아예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고 봤어요. 희극 주인공은 우리보다 좀 어설프고 못나서 우리가 보고 웃게 되잖아요? 근데 비극 주인공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소위 말해 잘난 사람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연민과 공포, 이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조건들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추락해야 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완벽한 신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요. 또 그가 파멸하는 이유가 그냥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실수나 판단 착오 때문이어야 우리는 안타깝다 하고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겪는 고통이 그가 저지른 실수에 비해 너무나 가혹할 때 우리는 나에게도 저런 불행이 닥칠 수 있겠구나 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매력적인 주인공이 준비됐다면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플롯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결국 좋은 이야기는 전개 방식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에도 급이 있다고 봤어요. 그냥 예상대로 쭉 흘러가기만 하는 단순 플롯이 있고 관객이 뒤통수를 탁 치는 복합 플롯이 있는데 그는 당연히 이 복합 플롯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반전과 인지라는 2가지 강력한 무기 덕분이죠. 반전은 말 그대로 상황이 180도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주인공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한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인지는 주인공이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어떤 결정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2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보다 바로 그 인지의 순간에 반전이 함께 쾅 하고 터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봤습니다. 관객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강렬한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에겐
흠 있는 영웅이 있고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플롯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이 모든 장치들이 노리는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조금은 신비로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가 비극을 감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민과 공포라는 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뒤에 맛보는 어떤 것. 자, 그럼 대체 이 카타르시스가 뭐길래 그럴까요? 이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사실 딱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후대의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리학적으로는 일종의 정화작용이에요.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싹 씻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둘째,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감정의 분출로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을 주인공에게 대신 풀면서 후련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지적인 쾌감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와, 이 복잡한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정교한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정말 흥미롭죠? 자, 정말 중요한 건 이 레시피가 무려 2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다 맞아 했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의견도 있었겠죠? 네,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자연주의자들은 왜 주인공이 꼭 고귀한 신분이어야 해?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했고요. 또 철학자 니체 같은 경우는 비극을 보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끔찍함 속에서도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고 외치게 만들어야 진짜 비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판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 현대 스토리텔링의 기본 설계도 같은 느낌으로요. 우리가 지금 보는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의 뼈대를 잘 살펴보면 결국 그 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공식이 깊숙이 녹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나 드라마, 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이야기 속에 고뇌하는 주인공이 있나요? 모든 걸 뒤엎는 충격적인 반전은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보고 났을 때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묘한 해소감을 느끼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레시피를 제대로 맛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